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프롤로그를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있는 장소가 좀 울리고 제가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기이한 작품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오페라의 유령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확신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오페라의 유령은 정말로 존재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예술가의 상상력이나 오페라 하우스 경영자들의 미신, 또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감수성 풍부한 발레단의 어린 소녀나 그 어머니들, 좌석 안내원, 휴대폰 보관소 안내원이나 관리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완벽한 유령의 모습, 말하자면 괴기한 그림자 같은 모습이기는 했지만 분명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다. 나는 프랑스 국립음악원의 서고를 뒤지면서 유령이라고 생각되는 현상과 한때 파리 상류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기이하고 환상적인 사건이 기막힐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을 유령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도 발레단의 휴게실을 조사해보거나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할 만한 노인 또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틴 다의 납치 사건이라든지 샤니 자작의 실종과 그의 형 필리프 백작의 죽음, 백작의 시신이 스크리브 거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실에 위치한 호숫가의 둑에서 발견된 사실 등을 둘러싼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다만 증인들은 그 비극인 사건과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전설적인 존재를 연관지으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첫눈에 보기에도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맞닥뜨리게 되자 의문은 더해만 갔다. 허상을 쫓는 희망 없는 작업에 기진맥진해서 포기할까 수없이 망설이는 동안 서서히 진실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오페라의 유령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고 확신하던 날, 그동안의 노고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어느 관장의 회고록이라는 경박하기 짝이 없는 책을 붙잡고 있었다. 몽샤르맹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회의적인 이 책의 저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내내 유령의 불가사의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마법의 봉투가 일으킨 돈과 관련한 기이한 조작 사건에 얽혀 첫 번째 희생자가 된 순간조차 유령의 존재를 비웃고만 있었다. 실망을 안고 서고를 나오다가 국립음악원의 관장과 마주쳤다. 층계참에 서서 활기 넘치는 멋쟁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나에게도 노인을 소개해 주었다. 관장은 내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다. 내가 샤니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포르시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15년 동안 캐나다에서 머물다 파리로 돌아와서 오페라 하우스 비서실의 특혜 자리를 하나 알아보는 중이며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노인이 바로 포르시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낸 포르시는 자신이 알고 있던 대로 샤니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 사건을 자작의 광기와 그의 형 백작의 사고사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두 형제와 크리스틴 다의 사이에 틀림없이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나 자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내가 유령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도 오페라 하우스 어딘가에 기이한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샤니 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러 번이나 유령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페르시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오페라 하우스 회원들 사이에서도 무척이나 유명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그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여겼다. 나는 페르시아인의 이야기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다. 그 소중하고도 기이한 증인을 꼭 찾고 싶었다. 운 좋게도 사건 이후 그가 쭉 살고 있던 리볼리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만나고 5개월 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이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유령에 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주고 마음대로 하라면서 크리스틴 다예의 기이한 편지를 비롯해 유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건네주자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유령은 전설이 아니었다. 물론 사람들은 그 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이야기에 매혹된 남자의 상상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편지 다발 속에서 크리스틴의 필체를 찾아내어 비교해본 결과 의혹은 말끔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페르시아인의 이력을 조사해보니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다. 진실을 은폐할 만한 거짓 이야기를 지어낼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제각각 어느 시점에서 샤니 사건과 연루되었고 샤니 가문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모은 서류와 그에 따른 추론을 공개했는데 그들도 나와 생각이 같았다. 디 장군에게 받은 편지의 일부를 소개한다. 당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훌륭한 가수였던 크리스틴 다에가 실종되고 생제르맹 외곽 지역을 휩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발레단에서는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갔던 것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만 나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그 이야기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하지만 유령이 이 비극과 관계가 있다면 부디 유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령 이야기는 처음에는 수수께끼처럼 들리겠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평생 사이가 좋았던 형제가 서로를 죽였다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서 유령의 거대한 영토,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왕국으로 삼았던 오페라 하우스로 돌아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페르시아인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동안의 내 노력은 한 가지 놀라운 발견과 함께 결실을 거두었다. 나중에 크리스틴 다예의 목소리가 녹음된 축음기를 묻으려고 오페라하우스 지하를 파는 도중 인부들이 시체 한 구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오페라의 유령의 시체라고 단번에 확신했다. 그래서 부관장에게 직접 그 증거를 확인해 보라고까지 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시체가 코민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코민 시절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그쪽에 묻히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유골은 포위 기간 동안 보급품을 쌓아둔 커다란 지하실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묻혔다. 나는 오페라의 유령의 흔적을 추적하다가 코민의 희생자들이 묻힌 흔적 또한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크리스틴 다의 실종 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찰 간부 미프루아 씨와 오페라 하우스의 전 비서 레미 씨, 전 부관장 메르시에 씨, 전 합창단장 가브리엘 씨, 그리고 카스텔로 바르베작 남작 부인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이 글을 마쳐야겠다. 남작 부인은 한때 발레단의
부인의 맏딸이기도 하다. 잘못 읽었네요. 발레단의 가장 매력적인 스타였고 유령의 전용 박스석을 담당했던 고 지리 부인의 맏딸이기도 하다. 이들의 도움 덕분에 순수한 사랑과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독자들 앞에 낱낱이 드러낼 수 있었다. 끔찍하지만 진실이 분명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분들을 생략하고 넘어간다면 배은망덕한 일이 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친절한 도움을 준 오페라 하우스의 현 경영진, 특히 메사제 씨와 부관장 가비용 씨, 그리고 건물 보수를 맡은 건축가에게 감사를 전한다. 건축가는 친절하게도 내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샤를 가르니에의 작품을 선뜻 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소장한 희귀본을 포함해 훌륭한 연극 장서를 기꺼이 보여준 너그러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M.J. 르크루즈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가스통 루르. 지금까지 프롤로그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